자, 이번에는 수다학의 정말 핵심이죠.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코너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게 해드리겠다는 뜻으로 클리어 매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클리어를 검색해봤죠.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걸 깨끗한. 검색해봐야 알아요. 검색해봐. 많이 잊어버렸어요. 찾아봤는데 뜻이 여러 가지더라고. 옛날에 엄청 짜증 났거든요. 이런 거. 네. 밝은, 깨끗한, 분명한. 그렇죠. 이런 뜻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시원한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더더욱 시원한 해결책을 달라란 뜻으로 이런 제목을 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김색 선생님은 맨눈으로 그동안 지적했다면 이제는 라식 수술을 한 맨눈으로 네네.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 네, 들어오시기 전에 안약 드렸습니다. 안약 드렸어요. 잘 네네, 이렇게 드렸어요. 인공눈물 한 방울 딱 넣으셨고요. 네, 눈이 좀 촉촉 쳐요 보인다면서요. 옷도 일부러 오늘 클리어해 보이게 하얀색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과연 선생님들께서 오늘 얼마나 시원한 해결책을 주실지 오늘의 사연부터 함께 만나봐야 할 텐데 오늘은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연이에요. 일단 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벌써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수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선생님? 신기하게도 2학년에서 3학년이 딱 되면 엄마들이 그 수학에 대한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확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재촉하게 되고 체근하게 되고 뭔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재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이들 스스로도 이제는 3학년쯤이 되면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3학년, 4학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네. 게다가 3학년 정도 되면 유치원이나 그 어릴 때 사실 1, 2학년 수학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놀면서도 100점이 나오다가 3학년쯤 되면 이제 호주머니 돈이 다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배운 거를 써먹지를 못하고 네. 새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시점이 3학년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아이도 뭔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 오늘 사연을 과연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머님의 고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사연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엄마와 함께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이 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랑 사이가 매우 좋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수연이를 만나볼까요?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는 모녀. 분위기 좋은데요. 아니,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좋은 모녀에게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와,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 정도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많이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처럼 수학에 대한 흥미도 실력도 많이 떨어질까봐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해서 많이 다른 부모들보다 많이 시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면은 또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수학은 좋아해요. 수학이란 과목 자체는 다행히 좋아하는데 수학학원 가기 싫다, 방과후 학습도 싫다. 계속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고민처럼 정말 수학은 좋은데 수학 공부만 싫은 걸까요? 수연이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그림 공부가 끝나고.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확 바뀌셨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또 내가 뭐라고 했니? 학교에서만 학원에서만 수학 딱 하고 온다고 공부 그게 끝이 아니라고. 가져와. 엄마가 하라는 거 가져와. 딴 거 건드리지 마. 어머니 그 카리스마가 있으신데요. 네, 그래도 우리 수연이가 대답도 아주 잘하고 엄마 말씀을 잘 따르네요. 기특하게. 시작도 안 했는데 홈부터 내는 엄마. 너 선행했어 안 했어? 너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하니까 네가 스스로 해야지 공부지. 내가 하라는 거 이렇게 찝어주는데도 안 하면 어떡해. 어휴, 엄마는 떠들고 애는 가만히 있네요. 듣는지 안 너 듣는지. 이거 어디까지 했어? 너 내가 여기까지 하라 그랬지? 아까 하라 그랬는데 뭐 했어? 어? 갔다 와서 이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뭐 했냐고. 이건 선행이야. 3학년 분명히. 이건 틀려도 돼.
틀려도 되는데 안 하면 안 돼. 부지런히 방학 동안에 지금 열흘 동안 풀어야 돼. 그걸요, 어머니? 머리 극적극적 풀어놔야 거리면서. 돼. 열흘 동안. 너 이거 10장 풀어. 여기까지만 풀어. 24쪽. 아까 그 23, 이거 24. 여기서 할 거야, 방에서 할 거야? 방. 갖고 들어가 그럼. 아니, 당연히 저 정도 분위기면 엄마 앞에서 안 풀고 싶죠. 엄마가 주는 수학 그거 양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때나 엄마 잔소리 많이 들을 때나 그럴 때요. 줄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이게 딱 적당한 거라고 안 줄여주셔요. 그게 좀 싫고 짜증나고 수학 공부도 하기 싫어져요. 안정적인 미래와 그런 생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공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을 더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좀 이렇게 잡아주지 않은 게 많이 저는 좀 후회된다 그럴까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아이가 수학을 잘해서 뭐 앞으로 이공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리만족? 수연이는 문제집 한 권당 5장씩 20장 이상의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근데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 우리 수연이가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차분해요. 그렇죠? 글씨도 예쁘게 쓰고 네. 집중력도 좋은 것 같은데.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수학을 잘 알면 더 똑똑해져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엄마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공부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말하는 게 3학년 보통 아이들에 비해 굉장히 조리 있어요. 네. 한 문제집을 풀고 난 후 또 다른 문제집을 꺼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어떨까요? 성적표를 살펴보니 대부분 매우 잘함으로 평가돼 있네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아직도 해야 될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서 한참을 공부한 것 같은데 아직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거 수연이가 네. 혹시 저렇게 많이 이제 원래 매일 그렇게 공부하나요? 네. 지금은 많이 줄인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였고요. 지금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풀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아서 이거 2배는 됐어요. 2배는 됐는데 기쁜 마음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글쎄요. 어떤 마음으로 풀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풀면서 머리에 들어간들 이게 되겠어요. 솔직히 전 그게 걱정이에요. 수연이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3학년 1학기 과정을 미리 공부했는데요. 특히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조금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요. 시간 문제를 좀 어려워한대요.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수연이의 방으로 엄마가 다가가는데요. 까치발을 들고 가십니다.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왜 왔어? 아 덥네요. 근데. 마치 일기 쓰다가 걸린 것처럼. 오. 아니 본다고 얼마나 풀었나. 말 풀었어. 많이 풀었어? 어, 어려운 거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없어. 아, 잠깐 볼게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엄마가 도와줄 거 내가 없는지. 알아서 할게. 다 풀고 봐. 제발 가, 알았어. 좀. 저 역효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머니. 네. 혹시 그러면 왜 수연이 방에 들어갔고 또 왜 나오셨어요? 아이가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풀었는지 중간중간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쟤는 저렇게 화를 내요. 안 보여주려고 하고 난 그냥 이거 체크해주고 이거 이렇게 부족한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저렇게 매번 저래요. 그냥 화를 내요. 제가 들어가면. 그게 만약에 틀린 거 있으면 혼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그때 혼날 거면 차라리 나중에 혼나는 게 더 나아요. 화를 좀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처럼 이해 좀 잘 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8건 이상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던 수연이. 사실 엄마는 수연이와 수학 공부할 때 자주 언성을 높이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쪼개면 되잖아. 쪼개면 100 더하기 70이 뭐야? 170이잖아. 이거 쓰라고. 그러니까 2개 나누라고. 그러니까 네가 해보고 가져와. 해보고. 과도한 학습량에 엄마의 책임까지 그래? 수학이 즐거울 리 없었는데요. 엄마 써본 아니 그 연습장 하라는 거 줬잖아. 그거 풀라는 거. 이렇게 푼 자국이 흔적이 있어야지. 없잖아. 내 말은 그 말이라고. 알았어? 머리로 다 해놓어? 그렇게 똑똑해? 즐거움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수학 공부에 수연이는 질려버린 거 아닐까요? 엄마와 수연이가 즐겁게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조수연 학생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일단 어머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수학을 잘 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수학에 대한 학습을 좀 과도하게 시키고 계시는 듯 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수연이가 수학을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뭐 방과 후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원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싫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리 씨는? 저는 딱 보면서 그 영화 아바타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고 싶었던 어머님이 수연이를 자신의 아바타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은 수연이가 나중에 그 아바타처럼 수학만 봐도 파랗게 질려버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런 면에서 파랗게 질리는 면에서 아바타가 될 수도 있다. 김세익 선생님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셨나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말씀에 거의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도하시고 하는 마음은 저도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혼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잘 안 된다는 걸 그럼요. 어머님도 아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와 방법, 이 모순된 이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김희진 선생님은요? 네, 저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림 그릴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활동을 네. 했잖아요. 근데 유독 수학 공부 관련해서만 어머니께서는 분명하게 아이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시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이의 수학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상처를 크게 받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우선 수학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도를 하는 것을 멈추셔야 되고 조금은 좀 너그럽게 바라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사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엄마가 저 정도로 좀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기만 해도 일단 눈에 눈물은 보이는데 우리 수연이가 그런 반응조차도 없어서 사실은 조금 겁에 질렸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체념했다라는 걸로 저도 좀 보여지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만약에 주신다면 엄마가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교육받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제일 좋고요. 학교 선생님이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 강의라도 듣고 아이가 문제를 풀고 어머니는 그냥 그 부분에서는 살짝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수연이는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습 태도도 좋은 굉장히 편인 좋아 것 같아요.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넷, 뭐 인강을 통해서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부방을 좀 다닌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의견이 좀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학습 태도가 좋으니까 수연이는 엄마랑 공부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학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온라인 학습을 또 뭘 고르냐에 따라서 또 이거 가지고도 엄마랑 또 티격태격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수연이한테는 온라인 학습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금 나의 수학 공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상처를 입고 너무 싫어하는 상태거든요. 아예 집중이 안 되는 상태예요. 아무리 친절하게 가르쳐줘도.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이 아이에게 적합할 수 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좀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지금은 중상위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잘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잘하고 뛰어난 걸 고른다기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으로 자기의 학년에 맞는 것을 골라서 규칙적으로 하되 절대로 아이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머니든 선생님이든 아무도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다 도맡아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손을 떼라니 나의 이 상실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세요라고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살금살금 가셨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정해진 어떤 진도를 체크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실 때도 화를 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혼내는 엄마 이제 하시지 말고 좀 의논해 주시는 엄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할 때 몰입이 일어나거든요. 몰입이 일어나면 노력하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푹 빠져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거나 무섭게 굴면 몰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도 안 좋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뭔가를 바꾸라고 하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자제력이 없거나 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고 싶어도 결과는 엄마가 생각하셔야 돼요. 심호흡 한번 하고 억지로라도 웃어주면 아이가 거기서 마음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아이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화내지 말고 점검을 해주고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 이런 공통된 의견들이 있으셨으니까 어머님께서 잊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연이의 상황을 저희가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함께 살펴볼까요? 보시죠. 예, 인지 능력은 일단 언어성하고 동작성 비슷하고요. 네.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좋게 나온 게 하나가 딱 있는 게 단기 기억력인데 그중에 청각적 집중력이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화면에서 보면 엄마가 한참 얘기할 때 아이가 멀뚱멀뚱 딴 데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청각적 집중력이라는 것은 누가 얘기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할 때 능력이 키워지는 건데 엄마가 얘기할 때 자꾸 딴 생각을 해버릇하면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그게 습관이 돼서 자꾸 딴 생각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머니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강점으로는 어휘나 토막자기 같은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학 성취도 분석을 했는데 네. 뭐 1, 2학기 전체로 봤을 때 한 69%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학습은 많이 일어나지만 수학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명쾌하게 우리가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말씀하신 수학 문제 푼 것을 저희가 세 분 선생님께 골고루 다 나눠드려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셨나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기초는 네.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심히 좀 본 게 구구표에서 틀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두 찾아 체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푼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29번에도 사실은 이게 규칙을 찾아보시오 했지만 사실은 네. 구구단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다는 건 구구단에서 분명히 약간의 빈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저는 좀 내심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법이 너무 많이 시켜서 애가 잘 안 먹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구구단이 지금 문제가 있어? 이걸 가지고 안 돼. 막 더 시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 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더 했었어요. 근데 예. 얘 때문에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가 지금 그게 내내 탐탁지 않으셔가지고 저희를 붙잡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 절대로 아니라는 거. 지금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선생님이 그럼요. 꼭 좀 집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계 문제가 있었던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진법에 대한 거예요. 사실 60진법. 우리는 흔히 쓰는 이제 10진법을 쓰는데 시계는 이제 60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1초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렇다는 네. 것은 초 단위로 아직 잘 이제 개념이 아직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시계는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잘 이렇게 몇 번만 해주면은 얘는 분명히 시계 문제는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그 눈에 띄는 단점이 세세한 조건들을 절대로 안 보더라고요. 뭐뭐라도, 모두 이런 표현들이 정답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예. 그런 표현들을 하나도 이렇게 참고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고 해치우는 것에 지금 대단히 훈련이 돼 있고 연습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에
우리 엄마가 내준 숙제니까 그렇죠. 빨리 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시계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그래요? 방법이 네. 예전에 우리가 그 당군 신화가 있었잖아요. 곰이 쑥하고 마늘 먹고 나서 사람이 됐다. 이거를 제가 좀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마을에 초인이 살고 있는데 네. 초를 60개를 모으면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의 사람. 한 분이 되는 거죠. 네. 60초를 모으면 한 분이 된다. 이야. 어때요 이거 괜찮죠? 좋네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배우는 거지 일단은. 60초가 1분. 아니, 그 좀 확장을 해서 제대로 완성도 있게 시가 되고. 만들어봐요. 60명을 모아서 시가 시가 되고. 되고. 아, 좋네. 그 다음에는요? 그만하시죠. 아, 이거 진짜 괜찮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60진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좀 스마트한 부분이 스마트하죠. 있어요. 자, 일단은요, 수연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현재 학교에서 싫다고 얘기했지만 방과 후 수학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 전에, 또 수학 공부를 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독서를 하면서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수학 공부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렇게 시키면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아마 집을 나간다고 할지도 몰라요. 일단 하고 있는 수연이가 굉장히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한데 어머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김진 선생님. 수연이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2~3배 정도의 훨씬 더 많은 양의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전부 다 이 정도의 공부량이라면 다 매우 우수인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중에서 조금 점수를 좀 짜게 주시는 분들인데 네. 그럴 경우라면 국어에도 우수가 하나 나왔어야 돼요. 근데 수학에만 동일하게 우수가 나왔다는 건 그 분야에서 얘가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를 해서 거기에 우수를 준 거거든요. 또 아까 전에 수연이 같은 경우 내가 엄마가 오는 것을 싫어해요. 덮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는 지적을 하러 오시거든요. 네. 이 친구는 엄마가 지금은 격리가 된다고 해도 다른 선생님들도 거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양을 충분히 줄여주고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금 막 구구단? 2학년 때 구구단? 좋아요, 구구단 하면서 바로 도입하실까봐 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데 구구단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신감과 흥미입니다. 예. 저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네. 뭐냐면 그 꿈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앞으로 이공계를 가서 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본인이 막 왠지 그 대리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고 수연이도 수학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엄마한테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네. 뭐 수연이의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투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동기라는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동기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들로 자신의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어릴 때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당시 넉마 줍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라는 사람들 그러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 맞아요. 너 공부해야 된다. 그 말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공부 잘했을 때 뭐 초콜릿을 날라오든 잘했다고 칭찬해 칭찬해도 주는 게. 이때 공부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인생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네. 어렵게 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지금 세 끼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 미래에 있는 뭐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가 수학을 잘할 거다. 그건 고등학생쯤 됐을 때 할 얘기인 거고 요때는 수학을 잘했을 때 엄마의 즉각적 반응, 네. 사람들의 인정, 수학을 풀었을 때 기쁨 이런 게 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 얘기는 별로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래요, 어머님. 이 공개는 잠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늘 항상 준비하는 결정적 한방은 오늘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연이 어머님을 위한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적 경험입니다. 지금 시계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데요. 수연이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수학적인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학적 경험 기르기에 매진해주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따뜻하게입니다. 아이들은 그 동기가 있을 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약한 과목을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수학은 약한 과목이기 때문에 엄마의 따뜻함이 수학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방향입니다.
어머님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어머님이 가끔 화를 내시잖아요. 그 횟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엔 어려우시더라도 10번을 5번으로, 5번을 3번으로, 3번을 1번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결정적 한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일희 씨가 또 준비한 결정적 한방 좀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요. 전 다릅니다, 뭔가. 전문가분들은 그 전문 의사라면 네. 저는 약간 민간요법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좋아요, 알아왔습니다. 좋아요. 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게 뭐예요? 진동벨이요. 여러분들이 그 커피숍에서 많이 보던 거 있잖아요. 아, 즈즈. 커피가 지금 온 거죠. 커피 내 순서 냈다고.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쓰라고요? 이거 제가 지금 딱 그 방송국 근처에 커피숍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어머니께서 네. 불쑥불쑥 찾아가지 말고 우리 수연이가 이 진동벨을 울릴 때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도 괜히 조고분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왠지 고기도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괜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수연이가 부를 때만 네. 달려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좀 들어볼까요? 그래요. 정말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수연이 정말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 부족하지 않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면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수연이의 그런 멋진 미래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감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수다학도 우리 수연이와 또 어머님을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리 씨는 3월 14일 날 그 사탕 줄 사람이 없죠? 무슨 질문이 그래요? 3월 14일이 무슨 날이게요? 알죠. 그날은 이제 남자분들이 네. 사탕을 딱 준비해서 집에서 혼자 먹는 화이트데이잖아요. 정말 우울한 화이트데이네요. 그런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원주율 파이 3.14 해서 바로 파이데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진짜 파이다. 정말 부담스럽죠. 머리 아프려고 하지 않아요? 화이트데이와 너무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그 머리 아픈 수학을 오히려 기분 좋은 행사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3.14 원주율에 맞춰서 퀴즈도 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이야기도 만들어보는 그런 날로 오히려 승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수학은 어려운 수학이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쉬운 수학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